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내 모든 마트와 편의점에서 계란이 사라졌습니다.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피로포닐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계란 10만 개가 유통됐다는 보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7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발표를 보고 계란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금 상황이 이럴 때까지 정부 과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란 살충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 믿을 계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믿을 계란이 없다. 네. 네. 마트하우지에서 다 사라진 게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이 계란에 대한 그 살충제 성분 검사는 비록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전에는 아예 뭐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살충제 성분인 그 피프로닐은 그 지난해 검사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검사가 실시가 됐는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그 올해 피프로닐 그 검사 대상은 그 100여 곳에 100곳에 불과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되고 난 뒤인 그 지난 7일부터 일부 산란기 사용 농장을 표본으로 이 잔류농약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다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제 그 산란기 8만 마리 규모의 그 산란기 농장에서 이제 생산된 계란에서 이게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농장이 무항생제 인증 농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친환경 계란을 이제 내놓던 이런 농장에서 이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생제만 없으면 친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출된 양이 킬로그램당 0.0363mg 그 이제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는데요. 예. 이는 이제 그 국제식품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보다도 1.8배 남았는 양이라고 하죠. 이 피프로닐을 그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그 간장이나 그 신장 등의 그 장기 손상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난해까지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 이제 이게 좀 충격적이죠. 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좀 문제이긴 하겠죠. 예. 어쨌든 정부는 그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반도에서의 그 군사행동은 그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그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인 대응을 시사를 해서 북미 간의 긴장을 잔뜩 높여왔던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최근 이딴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의 그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그 미군의 군사적인 대응은 불가하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하겠다. 이제 이런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그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점도 명확히 했는데요. 이 북미 간 그 강경 대응과 그 단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쥐고 한반도 문제를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겠다. 이런 그 베를린 구상의 이제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중국 측은 환영을 했는데 미국 측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미국 측은 사실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내놓고 있지 않고요.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미국 측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가 이제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죠. 중국 외교부의 그 화충잉 대변인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견축사에 대한 그 논평을 요구를 하자 직접적인 이제 거론을 삼가하면서도 이 남북 대화를 그 지지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화충잉 그 대변인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남북 양측이 이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 그 경직된 국면을 좀 타파하고 대화 협상을 그 재개를 위한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북미 간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요. 북한과의 그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달라. 이런 말도 이제 덧붙였다고 하죠. 또 그 김정은 그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그 괌 포위 사격과 관련해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포격을 좀 뭐 당분간 유예하겠다. 이제 속도 조절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의 결정, 그의 발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얼로 튈줄 모르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견축사에서 또 이 1917년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의 건국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의 건국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나섰죠. 맞습니다. 그 1919년 7월 이 독립운동가 그 14인이 그 상의에서 발표한 이 대동단결 선언은 이 국민 주권을 그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한 것이고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국민 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 국민 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그때 재창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당시의 상황을 그 기록을 하면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내년 8월 1를 정부 수립 70주년으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그 보수 진영에서 그 주장을 해왔던 1948년 그 건국절 주장을 정면으로 이제 그 배척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의 그 류석춘 그 혁신위원장 어제 그 기자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그 1948년 건국을 경강부회에서 이 1919년을 건국이라고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죠. 예. 자, 여야 올해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언제부터 한대요? 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이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예. 좀 내년보다 좀 늦어졌죠? 예. 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석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좀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 어제 이제 여의도의 한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요. 당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실정을 조속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석 전에 이제 국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나 야당에서는 국무위원도 모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정부 부처 업무를 받는 것이 좀 급선무다 이러면서 9월에는 안 되고 10월에 하자 이런 입장이 좀 맞서 왔는데 일단 이제 10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각 당을 차례로 연결해서 100일 출범의 의미와 평가해보는 시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바른정당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희가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상에 남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인상에 남는 부분은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선열의 후손을 3대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한 부분은 늦었지만은 바람직하기도 하고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북핵 ICBM 도발로 지금 남북 긴장이 6.25 이후에 최대로 높아져 있는데 대화로 북한이 북핵을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예. 그 다음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 예. 경협을 하겠다, 무슨 군사회담을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해달라 이런 것들은 북한은 이미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ICBM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해서 그래야만 자기 체제가 보장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였다는 점이 아쉽고요. 예. 그 다음에 광복은 좌우 관계없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이 기쁨을 즐기고 하던 그런 축제였는데 이것을 촛불 승리와 연결시킨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권 노래도 그날이 오면이 공연이 됐거든요. 네. 이런 점, 그 다음에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분열을 조장한 면 이런 것들은 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지금 주영 대표께서 말씀하실 게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지금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한심하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가 일정 부분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겠지만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필요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백악관이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고도 언급한 부분이 있고 뉴욕 타임즈나 CNN에서 일제히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그 현실 인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태풍이 몰아올 때도 한가운데 태풍의 눈은 잔잔한데 우리가 지금 곧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지나면 태풍이 덮칠 텐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가장 많이 앞서고요. 이것은 무슨 야당들이 위기를 조장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히 대비하자는 건데 여당과 정부 국방안보 당국자들의 이런 현실 인식에 저희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북핵 문제, 북한 ICBM 문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자, 만일 말이에요. 가정입니다만 바른정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예.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예. 입으로서 어느 상대가 전쟁으로 압박해 올 때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공멸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걸로 전쟁이 막아진 경우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인데요. 지금 북한을 대화로 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전혀 대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방법은 대화하자는 말로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로 나올 때만 대화가 가능한데 그것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 혹은 우리로서는 북한 핵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압박과 제재에 무릎을 꿇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상황대로 간다면 결국은 북한은 핵을 더 고도화하고 완전히 이 핵을 갖는 핵 인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예. 자, 내일이면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저희 야당들은 아주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요.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네. 그것도 최근에 보면 철저한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시죠? 무슨 탁현민 행정관인가 이분이 일일이 행사를 기획해서 연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어느 나라든 없지는 않겠지만은 철저히 기획에 의해서 한다면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걸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될 거니까 국민들도 진정성이 없이 저렇게 한다고 보면 감동이 떨어지겠죠. 매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사 부분인데요. 코드 인사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적절하고요. 무슨 운동권 출신의 시민단체 출신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빼면 거의 이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정책 결정들을, 앞뒤나 장기간을 보지 않고, 포퓰리즘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탈원전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너무 급히 된다. 이런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부분이 제일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인사와 정책들요. 인사와 정책들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통합정부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출범 당시에는. 예. 그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야당의 반응이 좀,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이걸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은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또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더라도 협치 없이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에 야당도 방문하시고 또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고 싶다고 하신 그런 말씀들에 비추어서 저는 정말 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협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상황을 보면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 모아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코드에 맞는 사람들 진영 사람들만 가지고 돌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앞날이 매우 걱정되는 것이죠. 예. 아니, 그리고요. 협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당면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주영 대표님께서도 계란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이 살충제 계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 굳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네.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각자가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곳곳의 먹거리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먹거리를 장만하는 분들의 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 국민들이 이 음식이나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야 하는데 너무 장사 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풍토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 풍토가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식품안전처라든지 보건당국도
끊임없이 이 체크하고 또 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면서 그런 윤리의식을 높여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당장 닥친 이 살충제 계란 문제에 관해서는 또 계란 없이는 국민들 식생활이 영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빨리 여기에 대한 그 살충제 계란을 시장에 못 돌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란이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만큼 어떻게 공급을 창출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 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100일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맞았는데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좀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인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지금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 전체의 인재 중에 좋은 사람을 불러다 써도 해결이 쉽지 않을 텐데 코드 인사, 시민단체, 캠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리다가 또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 전국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 외치다가 당한 역사적 경험을 정말 되돌아보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것이 시간이 그대로 흐르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천추의 실패를 남길 수도 있다는 말을 아프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얘기할 때 자꾸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오늘이 월요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월요일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아침 7시 41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도로 상황은 월요일 맞습니다. 월요일처럼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5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5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도 벌써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외곽으로 가는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도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된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고요.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필사,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치라이터라고 하죠. 연설 비서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전북대학교 강원국 초빈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강원국입니다. 예. 어제 이제 광복절 경축사 쭉 들으셨죠? 그죠? 예, 저도 이 방송이 있다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안 듣다가 어제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단 여쭤보는 게, 이 스피치라이터, 이 연설 이렇게 작성 비서관을 하실 때예요. 예. 예를 들면은 광복절 축사도 있고, 중요한 어떤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쓰실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다음날 신문에서 일면 제목에 어떤 게 나오게 할 것인가,
또는 이번 연설과 관련해서 관련국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연설을 듣고 나서 그 반응을 예상하면서 쓰죠. 예. 그래서 이제 목표한 반응이 있을 테고. 네. 그게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예. 그 연설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한 반응이 있다. 이 여론의 반응 말씀하실 텐데요, 그죠? 여론도 있고 이제 뭐 어제 같은 연설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북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미국, 북한 메시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가장 언론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북 관련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8.15 경축사 메시지와 비교했을 때요.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참 대통령의 어떤 고심의 흔적이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북한이라든가 이제 미국, 일본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예.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다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려웠을 것 같다. 근데 통상 역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네. 8.15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이라든가 무슨 통일 부상 어떤 원칙을 천명하는 계기로 썼거든요, 경축사를. 광복절 경축사를. 근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오면서 이제 남북 화해협력 이런 정책들이 일상화되면서 네. 경축사에서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경축사도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미 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있으면 6.15 13 합의를 국회에서 제도화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15라든지 14 합의에서 이 얘기한 것을 지키자라는 의미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미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도 목표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네. 이건 뭐 당연한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얘기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첫 번째 광복절 연설에서 자주국방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뭐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미국도 이제 이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대통령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의 어떤 불협화음을 걱정하고, 예. 이제 그럴까 봐서 일각에서는 이제 자주란 말만 해도 이렇게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우리 운명을 당연히 결정하고,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공당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아침 뉴스를 보면 미국의 어떤 예를 경고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대일 메시지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일본군 위안부 재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설문 내용 중에 보면, 네.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국제사회 원칙이다. 예. 이것을 이제 한국은 지켜나갈 것이다. 지켜나간다는 말은 아직 명예훼손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을 지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의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건 노무현 대통령 첫 방일 연설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일부에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에서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꼽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최고의 존경과 예우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그 3대, 그 후손들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걸 꼽았거든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제 이 보호는 주로 이제 현충일 연설에서 많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많이 다루는 테마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특별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거는 사실 우리 현실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애국한 사람들은 대도선선 어렵게 살고, 예. 오히려 이제 매국한 사람들이 뭐 3대가 떵떵거리는 이런 현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기회주의를 좀 청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국을 보훈을 애국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거는 또 건국절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 임시정부 이후 그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한 이분들을 예우해냈다는 거니까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보통 근데 이런 거는 현충일 때 많이 나오는군요. 이런 연설은. 그죠? 그렇죠. 보훈은 현충일 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앞서 얘기한 이런 맥락에서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수가, 역대 경축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앞에 집중적으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어제 연설뿐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쭉 한 연설,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연설의 강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연설인데요. 그러니까 논리에다가 이렇게 감성을 좀 더하고, 예. 이게 담론만이 아니라 어떤 민생의 문제 같은 내용에 이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상당히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연설은요. 예.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말을 했느냐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예. 연설에 대한 좋은 반응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외국도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국가 원수가 연설을 하면은 이 전문을 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연설에 주목하는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낮죠. 낮다고요? 아주 낮아요. 예. 최근에 와서 좀 연설에 관심들을 가지시고요. 예. 과거에는 연설에 그다지 관심을 안 가졌던 이유가 과거 이제 오랜 군사 독재 권위주의 시절에 이제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그냥 의례적이고 어떤 교시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안 가졌고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관용의 문화가 사실 자리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르고 차이가 있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와 다른 생각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더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때까지는 미국과 유럽 같이 지도자 연설에 이렇게 관심을 전 국민이 갖는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앞으로도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때 그런 때를 맞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연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시도했다가 안 됐던 유머가 있는 연설. 그런 유머를 아주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어떤 분위기, 정치 지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유머라는 게 이게 조금 잘못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국회 연설 같은 거 하실 때도 예. 항상 유머를 준비해 가셨는데 막상 단상에 딱 서면 도저히 유머를 구사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항상 못하고 오셨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여유를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